자,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4일 현재 오후 4 시고요.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은 올랐지만 한국은 좀 부진했고요. 관련 내용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 뭐 아시겠지만 오늘 주인공 누구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죠. 거기에 로봇까지 뭐 이슈가 있었고, 기아는 이쪽 아무래도 로봇 쪽에 좀 연관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물론 뭐 기아도 지분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역할이 좀 크진 않다 보니까 좀 주가가 소외받았고, 오늘은 뭐 현대모비스가 뭐 급등하면서 어떤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미국하고 하이브리드카 얘기 한번 해 드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하이브리드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선. 그리고 통신장비 회사들, 저는 사실 통신장비 회사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텔레그램의 기업 질평 넓히기인가요? 우연히 봤는데 이분이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내년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시간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통신 장비에게 기회가 오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AI 담은 로봇 국가 로보틱스 전략 추진, 요게 폴리티코에서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당사 이제 MTS에 올려 드렸습니다, 속보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요 이슈가 있어서 뭐 아침부터 그냥 로봇주들이 다 급등해 버렸어요. 삼성전자 TPO에 들어가는 HBM4 품질 검증 통과했다고 합니다. 구글 통과했대요. 그래서 삼성이 요즘에 하이닉스보다 좀 강하고, 그다음에 두산밖에 현대차, 코리아 FT, VM 현대건설, 유니드 YC, SBS, 전자공신, 신성 ST, 토비스, 젠슨항이 현대차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조선 업종 요새 좀 부진하지만 전망하고, 내년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 높아질 거예요. 요건 카지노 얘기고요. 유유부지에서 찾는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주. 요즘에 뭐 신세계도 주가 급등하고 천일고속 급등하는 거 아시죠? 그 신세계 거기 센트럴시티가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있잖아요. 요걸 좀 갖고 있으니까 뭐 천일고속 건설도, 천일고속인가요? 이름이 헷갈리네. 아무튼 이제 고런 내용들 하고,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 종목, 이건 그냥 말 드려요.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강세 마감했고요. 고용 둔화가 나왔지만 이건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뭐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됐고, 금리는 좀 떨어졌고 달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고용 지표 둔화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높이면 상승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들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의 반도체 일부 기업들은 급락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천연가스 재고 부족 이 이슈 때문에 요새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수요일 미국 증시는 막판 반전으로 소폭 상승세 마감했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좋았습니다. 지불 가격 지수가 물가를 나타내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예, 서비스업 지표는 개선, 예, 물가 지표 완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90%까지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뭐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반박은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낙관적인 매출 전망. 셀레스티얼 AI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우리 한번 함께 배우에서 배웠던 실리콘 포토닉스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거 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빛으로 전송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이제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광학 엔진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했고, 뭐 알파벳, 팔란티어도 좋았고요. 반면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나 여기 브로드컴, 마이크론은 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계속 상승 이어갔고, 천연가스 가격 올랐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32,000개나 감소했어요. 안 좋아요, 지금. 특히 소기업. 그러니까 대형사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 중소기업 있죠, 50인 미만이나 이런 데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양극화입니다. 위에는 온도가 좋은데 밑에는 완전히 얼어붙고 있어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지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판매 목표,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실 때 거기에 코파일럿이라 그래 가지고 AI 기능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덜 팔린다.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판매 목표를 달성 못 했대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부정확하다. AI 제품의 총 판매 목표가 안 낮아졌다." 그러나 주가는 어쨌든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5%.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알파벳이 이제 제미나이 3 모델로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선두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드 레드, 샘 알트만은 이제 비상 경영을 선포를 했죠. 최고 수준의 위기.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AI 인프라 강조로 급부상했다. 실적도 좋았고, 셀레스티얼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CPO라는 패키징 방식 기억나세요? 칩 옆에 바로 붙여 가지고 고걸 브로드컴이 하고 있고, 브로드컴의 테스트 소켓인가를 이미 납품한 기업이 TFE. 우리 한번 공부했죠. TFE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반응은 일단은 좋았습니다. 목표가를 다 올렸고, 내년 매출이 100억 달러에 달할 거다. 여기 마벨의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래리 핑크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랙락의 CEO예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 암호화폐가. 그리고 도둑들이다고 비난을 했어요. 마치 트럼프가 비트코인 사기라고 한 것처럼. 근데 본인의 말을 인정했어요. '아 그래. 내가 한 거 인정한다.'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 트럼프도 말 바꿨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똑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됐죠. 다만 핑크는 비트코인 변동성 크다 이렇게 했고, 저도 이걸 기대해요. 저는 토크나,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네이버가 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면 업비트랑 이제 두나무랑 손 잡고 코인으로 결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는 요 1분, 만약에 1분을 뭘 따요. 제가 래리 핑크 회장을 막 욕을 해요. 예를 들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이 1분짜리 영상을 요것만 딱 따 가지고 이거를 콘텐츠를 토큰화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토큰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상의 일부를 사고 싶으면 사시는 거예요, 주식처럼. 예, 사고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거죠. 요 그림. 여기 래리 핑크 회장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큰화가 정말 암호화폐에 진정한 혁신을 이룰 거야."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금융이 이 디지털 자산 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하려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주가 안 가니까 답답들 하시겠지만, 그거를 이해하고 몇 년 후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계속 모아가는 거고, 당장 안 가고 투자는 해야 되고 돈은 많이 드니까 수익성 안 좋아질 거고, 그게 좀 답답하신 분들은 네이버랑 이별해야죠. 네.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읽고 또 그 생각이 좀 나긴 했어요. 근데 핵심은요, 클래리티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요 토큰화 하려면 미국에서. 이게 통과되면 아마 이제 네이버부터 많은 기업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코인 관련주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클래리티 법이 요게 통과돼야 된다는 좀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통과 안 됐고 아마 내년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로봇 개발을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할 거라는 보도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급등했고 로봇주 다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요. 다만 엔비디아의 블랙엘 AI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가성비 우리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기존 모델은 AI에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엔비디아는 모든 질문에 전체 모델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응답에 가장 적합한 것만 골라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써라 이거죠. 마벨은 아까 말씀드렸고, 오라클이 그래도 거품론이 있지만
급등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좋은 점은 다음 주가 이벤트가 있어요. 12월 10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고 GE 버노바는 뭐 좋은 도이치방크가 목표 주가 올렸지만 뭐 주가는 큰 변동 없었고 넷플릭스는 빠졌어요. 규제 당국과 싸우고 있어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네 이래 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규제 당국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는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이제 규제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주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융주는 다 좋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의류 회사인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4일 일단 하이브리드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이제 WTS에 저희 또 투원 투게더가 있긴 하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어제 올려 드렸는데 네, 어제죠. 아침에 여기 국가 로보틱스 전략 있죠. 요거. 예. 요거 이제 올려 드리긴 했습니다.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게 어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글씨 보이시죠? 자, 현대차 그룹이 비상할까? 이게 하이브리드카.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웬만한 보고서를 다 정리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대차를 자꾸 복권이라 그랬잖아요. 예금인데 복권을 갖고 있다.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이유가 발생했지만 복권 중에 하나가 또 하이브리드카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카에서는 원래 미국에서는 토요타, 혼다가 1, 2등인데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네, 저는 맹추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미드 SUV급. 요게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인데 그 급에 있는 차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기아의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는 한국에서는 안 팔아요. 기아의 미국 전용 모델입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들어가요. 원래는 못했어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카 판매 동향 보시면 침투율이 미국에서 14.2, 판매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여전히 높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10월에 5%, 유럽은 30.5, 미국이 14.2.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대차가 17.7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11월 현대차의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42% 급증.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TMED2라는 시스템이 이제 나왔습니다. 요 시스템은요. SUV에 탑재가 가능해요. 기존의 TMED1은요. 그 소나타 같은 데만 들어가요. 세단에만. 근데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미국 공장에서 70만 대가 아니라 120만 대 만듭니다. 차를. 여기에 대부분은 전기차보다는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전기차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로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요타랑 맞먹어요. 생산량이.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하고 있고 요게 HMG MA 공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시장은 앞으로 성장 중이고 미국 내 판매도 잘 되고 있는데 TMED2라는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해서 대형 SUV 탑재할 예정입니다. 요게 기존의 1.6 터보인데 이번에 2.5 터보고요. 자체 개발 고용량 배터리랑 듀얼 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초 V2L. 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배터리 가지고 충전이 가능해요, 외부에서. 예. 우리 저기 이제 그 어디죠? 차박한다 그러죠. 차박하면 전기차가 좋은 게 거기다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다른 제품에 충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대요. 병렬형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뭐 배터리 있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엔진 있고 그다음에 그 변속기가 끝에 있고 그 중간에 전기 모터를 붙여요. 이제 고렇게 해서 하는 그 구조인데 이게 병렬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그래서 고속 주행 시 힘을 전달하기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300마력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제네시스 GV80은 내년에 탑재되고요. 그다음에 텔룰라이드 기아에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차종도 늘릴 거고 그래서 기존 거랑 다르게 2.5 터보 8단 자동 변속기 300마력 원래 230마력인데 세단에서 SUV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좀 경쟁을 할 것 같고 요거는 한번 뭐 보여드렸던 거죠.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투자증권의 김창호 연구원님 다 하이브리드 얘기를 해요. 내년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유증 연구원님도 지금 주말 특근한다. 그래서 투싼 외에 판매 볼륨이 제일 높은 차가 팔리세이드다. 예.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도입으로 판매량 큰 상승 예상한다. 박광래 연구원님도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을 보유했고 낮은 밸류, 높은 배당 수익률에 베팅하자. 하늘 연구원님도 NH의 하이브리드에 강한 기업들이 11월이 좋았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밸류 체인은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 엔진은 현대위아, 주요 부품 현대모비스, 모터 S&T 모티브, AGM 배터리. 그 스탑앤고 아시죠? 차가 멈췄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시동 꺼주고 또 그러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갑자기 차가 이제 차를 멈추면 시동을 알아서 꺼주고 다시 출발할 때 켜주고 이게 배터리가 AGM 배터리가 세방전지, 캐니스터가 코리아 FT, 커넥터가 이제 한국전자. 이 중에 코리아 FT가 주가 진짜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는 뭐냐면 좀 이제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통신 장비가 원래 옛날에 5G 투자하면서 주가가 막 5-6배씩 올랐어요. 뭐 KMW, RFHIC 아시죠? 근데 약간 무늬만 5G였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단말기에 여러분 5G 이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왜 무늬만이냐면 4G 기반 위에 있어요. 순수 5G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독립형이라 그래요. NSA. 예. 그래서 원래는 SA가 독립형이에요. 5G 단말기를 5G 기지국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저게 순수 이건데 지금 우리는 요걸 쓰고 있어요. 아니 5G는 맞는데 4G망을 이용해요. 약간 이제 이게 무늬만인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무늬만 5G에서 이제 진짜 5G로 바뀐다.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사실 반쪽짜리다. 도로는 5G로 넓어졌는데 신호등이나 관제 세트는 옛날 4G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이걸 다 새로 바꾼다는 거죠. 내년부터 이걸 바꾸지 않겠냐. 근데 왜 장비가 이렇게 중요하냐. 옛날에 통신사들이 이렇게 하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5G 장비를 섞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야 제대로 5G 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지국 제어 장비 다 교체해야 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흐름이 반대입니다. 과거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는 우리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AI 시대는 내가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대요. 내가 만든 것도 올리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통신 장비 다운로드를 잘하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AI를 쓰려면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는데 업로드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용 차선을 만들어야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 쓰면 뭐 그냥 전용 차선에 사고가 그러니까 뭔가 차선에 사고가 나도 문제는 없어요. 인명피해 없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어떻죠? 여러분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용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한대요. 전용 차선.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 로봇이 유튜브 보는 사람과 똑같은 도로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수술하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도로를 쪼갠대요. 이 슬라이싱이 자르는 거죠. VIP 전용 차선을 만든 거예요. 야, 여기서는 자율주행만 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1차선 자율주행차 전용 절대 끊기면 안 돼요. 안 끊깁니다. 유튜브나 일반인들 좀 끊겨도 돼요. 뭐 사람들이 짜증은 낼 수 있지만 사고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5G SA 독립형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6G로 가려면은 5G 전용 장비를 반드시 깔아야 된대요. 4G에다가 6G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6G가 오는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5G를 먼저 깔아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G 깔아라 정부가 자율주행 AI 로봇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통신 장비.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납품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독립형 4G LTE 코어 이게 나와 있는데 비독립형 이건 5G 기지국은 4G 거 쓰고 섞여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빠른 속도 초저 지연 매우 빠르고 그래서 비유하면 여기 하이브리드차 여긴 순수 전기차 이런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신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또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버텨보시고 여기서 뭐 여기 통신 장비 대표 회사들이 뭐죠? 그 HFR, RFHIC, 또 솔리드 또 뭐 있나요? 아 갑자기 KMW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가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좀 부활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러기를
예, 그런 또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AI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AI 담은 로봇을 찍어버렸습니다. 국가 로보틱스 전략 중인 상부장 하워드 러튼이 로보틱스 산업 가속화에 올인하자. 예,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I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아니 AI는 하면서 왜 로봇은 안 하냐 이거죠.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행정명령 발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보틱스와 첨단 제조업이 핵심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하워드 러튼이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가 중국과 격차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로봇 강국입니다. 미국은 뒤처져 있다. 그래서 AI의 물리적 표현이 로봇이니까 AI 경쟁력 강화하는데도 로봇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죠. 자금도 지원하고. 예. 시장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인간형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380억 달러.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시장이 10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보틱스 관련주 급등.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보틱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반도체 AI에 이은 제3의 기술 경쟁 전선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조업의 리쇼어링, 미국의 제조업을 만드는 정책과 맞물려 로보틱스. 로봇이 있으면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기 너무 좋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비디아의 로봇 AI 플랫폼 등 빅테크들의 로보틱스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하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액추에이터 설계하는 기업은 현대모비스, HL만두. 이건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실제. 로봇 액추에이터 모터는 S&T 모티브, 로봇 액추에이터 조립은 HL만두, 사면 로보티즈, 하이젠 RM, 로봇 학습하는 부분은 아마 현대오토에버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TPO에 들어가는 HBM4 품질 검증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AI 칩이 TPU죠. 이거 설계하는 회사가 어디죠? 브로드컴. 그래서 브로드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탄 브로드컴 회장 겸 CEO가 이번 주 초에 방한했대요. 전영훈 부회장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진짜겠죠. 예. 그래서 브로드컴은 구글 TPU의 설계 및 생산 허브고, 예, 혹탄 CEO가 품질 승인을 한 것 같고, 그럼 브로드컴 측이 28년까지 이렇게 했대요. HBM 공급 계약을 요구했대요. 28년까지 좀 달라. 삼성이 일단 내년까지만 합시다. 일단 그건 나중에 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삼성이 엔비디아에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글에.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줘야 되니까 약간 참 이런 일도 살다 보니까 생기네요. 삼성이 콧대가 높아졌어요. 나 엔비디아도 줘야 되거든. 너네한테 다 못 줘요. 근데 옛날처럼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으면 여기 다 줘버렸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일부 거절한 거죠. 예. 콧대가 높아진 거죠. 그만큼 이제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구글 TPU 물량이 올해 150만 개에서 200만 대인데 28년에는 800만까지 늘어난대요. 예. 그러니까
구글의 손도 잡았죠. 또 누구 손 잡았죠. 엔비디아 손도 잡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HBM4 엔비디아용 요것도 승인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도권 뺏겼지만 이제는 다시 이제 역전타를 노리기 위해서 절치부심했고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부진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 계속 경쟁할 거예요.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기업 분석 좀 해볼게요. 두산바켓이 바커노이슨이라는 인수 기업이 있대요. 독일. 이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제 급등한 거예요. 바커노이슨은 독일의 건설 중장비 회사입니다. 독일에 상장돼 있고 소형 건설 장비 만든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미나이 진짜 잘 그리죠. 그려달라고 해서 이게 로더, 바켓의 주력 제품 이렇게 소형 굴삭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텔레핸들러가 바커노이슨 여기 위에 있는 그 약간 지게차 느낌 나시죠? 위에 요거 하고 소형 휠 로더 바커노이슨 이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회사 요게 바커노이슨의 주력이고 요 로더는 이제 바켓의 주력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3.1조고 유럽 시장 침체로 25년 소폭 역성장을 했고 바커노이슨 로더가 주력인 바켓과 달리 이제 아까 주력 제품 말씀드렸고 이익률은 바켓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지분 인수하면 3조 원 정도의 이제 지분 가치가 거론되고 있고요. 바켓은 북미의 70%, 유럽의 20%. 북미에선 1등인데 유럽에서 이제 이 바커노이슨을 인수를 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죠. 유럽은 지금 업황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지겠죠. 재건 이슈 거기다가 유럽도 인프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슈는 저는 긍정적이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그 어떤 게 있었냐면 포티투닷에 그 송창현 사장이 퇴진했어요. 자율주행 회사죠. 독자적으로 스마트카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이 사임을 했다는 건 엔비디아랑 협업한다는 얘기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이 이게 2009년 12월에 아이폰 3GS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때 저도 저거 처음 샀거든요. 당시 삼성전자는 옴니아가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을 때입니다. 옴니아. 혹시 써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옴니아 폰. 예. 그냥 망했어요. 아이폰 나오고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절치부심합니다. 삼성이 마치 HBM, 엔비디아.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역사가 있긴 있어요. 과거에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 손을 잡냐면 구글 손을 잡고요. 안드로이드를 탑재시켜요. OS를. 삼성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출시해서 1등합니다. 그래서 원래 독자적인 스마트폰이 OS 받아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도 중도 폐기. 야, 우리는 안 된다. 그냥 갤럭시 쓰자.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갤럭시가 흥행하면서 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물론 삼성전자는 비교는 어렵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LG전자 다 망했어요. 스마트폰. 예, 늦어가지고. 삼성만 빨리 채택해가지고 성공.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창현 사장이 퇴임했다는 건 현대차 독자 개발보다는 이제 플랫폼을 누군가랑 같이 하자는 거죠. 그게 어디죠? 테슬라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손잡겠다는 얘기 같아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왔었고 젠슨왕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플랫폼, 테슬라가 만드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양대 산맥으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중국 빼고. 예. 그러면 여기에 누구 손 잡을 거냐? 테슬라 손 잡을 수도 있어요.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 테슬라 플랫폼. 예, 자율주행. 돈 주고 이제 구독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테슬라 손 잡고 갈 건지 요 기로에 있는데 현대차 그러면 일단 테슬라 손 아니 그 구글 손 아니 구글이 헷갈립니다.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손을 잡지 않겠냐. 그래서 넥스트 삼성과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옛날에 아이폰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현대차는 옛날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손 잡고 가지 않겠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겼고 엔비디아 손잡고 아마 피지컬 AI의 핵심 기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주가는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캐니스터 워낙 많이 설명드렸죠. 옛날 공시도 많이 보여드렸고 VIP 자산 운용이 많이
지분 투자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잘 팔리면 그냥 머릿속에 세방전지나 여기 그 코리아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성장했고 근데 주가가 싸죠. PER 5.2배. 예. 유럽 법인도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주가는 여전히 5배면 이게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는 거죠. 자, VM은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고요. 고객사 전환 투자 및 M15X 신규 투자 힘입어서 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분기 매출액 500억을 초과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력 장비인 폴리 및 메탈, 식각 장비에 깎아내는 요건 모두 다 수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고요. 연말 비용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원C 나노 전환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1A, 1B, 1C로 가면 미세화되는데 그런 이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식각 장비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가 소캠2 이제 요게 이 소캠2 관련해서 물량을 좀 이제 문의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캠2 모듈이죠, 하나의. 예,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전환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전망치 올렸고 동일한 장비라도 미세화가 진행되면은 일부 기능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혜주다 VM은 하이닉스 수혜주죠. 식각 장비라는 밸류와 그 희소성 감안해서 장비 업체 내 최선호주. 요게 폴리의 식각입니다. 예, 게이트 형성은 이거 한번 어제 공시 보고 설명드린 겁니다. 메탈 식각. 예, 요거는 금속 배선을 까는 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옥사이드 했죠. 산화 식각인데 여기다 구멍 파는 거예요. HBM 이런 것들, 낸드 쌓아 올릴 때 필요한 건데 요 세 가지. 요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가고 식각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점점 미세화되고 단수가 올라가면요 깎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호재가 있었던 게 미국 에너지부가 홀텍 아시죠? 우리 많이 공부했죠. 장문준 연구원 때문에 홀텍 공부 많이 했죠. 홀텍은 뭐죠?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주인데 미국 에너지부가 신속한 SMR 요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홀텍과 TVA를 선정을 했대요. 홀텍은 지금 이제 미국의 미시건주의 팰리세이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대건설과 같이 해요. 그래서 각각 4억 달러씩 보조금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 이름이 젠3 아마 3세대 같고 SMR 패스웨이 투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램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자금 받아서 원전 사업 SMR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원전 파트너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한테 호재가 되겠죠. 미국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착공이다. 원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건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페르미 아메리카의 도널드 트럼프 원전 4개. 예. 요거 원전 이름이 그거죠. 그래서 거기 개념 설계 이미 수주를 받았고 개념 설계 끝나면 본수주 들어가요. 그걸 내년 상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대 착공 들어갈 거고요. 4세대. 예. 요거는 이제 인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SMR은 대세가 전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젠슨항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SMR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SMR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3-4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용화 되면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년 상반기에 1분기인지 2분기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SMR 이제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요. 예.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그림은 좀 흥미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미시간, 예, 페르미 아메리카, 불가리아 대형 원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원전 기업들에게 뉴스가 아니라 성과를. 그래서 내년에 뭐 현대건설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원전 투자하신 분들은요 현대건설의 이슈를 꼭 보셔야 돼요. 현대건설이 계약을 맺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이제 원전주한테는 큰 호재가 돼서 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수주가 없으면 그냥 주가 또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전 투자하신 분들은. 자, 유니드는 현대차증권 강동희 연구원님이 실적이 좀 안 좋고 이게 수산화 칼륨, 가성 칼륨 만드는데 지금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도 올라가서 좀 부담되고 염소도 이제 부산물로 염소가 나오는데 이걸 팔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낮아요.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주로 PVC, 중국 부동산의 업황에 영향받는데 업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좀 아쉽고 염화칼륨 가격 상승분은 그래도 내년에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재료가 반영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는 많이 줄어서 현금 흐름은 개선될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주가 안 좋지만요.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YC는 CTT 리서치에서 올해 약 60대 MT8311 HBM용 웨이퍼 테스트인데 이걸 삼성전자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HBM4를 구글 TPU에 이제 공급하는 걸 승인 받았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곧 승인 나올 것 같고 삼성이 반격하면 수혜주 중에 하나가 YC예요. 왜냐하면 YC는 삼성전자의 이 웨이퍼 테스트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혜를 실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P4와 P1으로 70대 수준의 추가 물량 공급은 또 확정이 됐고 27년에 P4 평택 P4 공장이죠. 28년엔 P5 공장 여기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요게 이거와 더불어서 버닝 테스터 예 열과 압력을 테스트한 장비인데 여기도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버닝 테스트는 내년에만 P4양으로 80에서 100대 그러니까 기존에 웨이퍼 전체를 테스트하는 거 열과 압력 테스트하는 버닝 테스트 이게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수주를 삼성으로 많이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D램 장비를 낸드용으로 또 전환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D램 원래 D램 테스트하는 건데 낸드 테스트하는 거. 이게 250도 이상분의 개조 매출,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개조 매출은 이익률이 50%가 넘는데요.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는 M15X향 버닝 테스트 국내 2개사 선정 작업 진행. 근데 지금 YC는 사실 하이닉스는 아니에요. 삼성에 납품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이 청주 공장 버닝 테스트 국내 2개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DI로 거의 선정된 것 같아요. D사면 DI겠죠. 예. 이거 누구 있냐면 DI, 유니테스트, YC 3개예요. 관련된 회사는. 그래서 유니테스트랑 YC가 경쟁할 걸로 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DI랑 IC는 순행식이고 유니테스트는 공냉식이니까 열 관리에서는 순행식이 좀 유리하지 않냐. 근데 유니테스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이닉스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주로 납품하는 이유만으로 하이닉스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일단 지켜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뭐 내년에 고성장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SBS는 이거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이슈도 있고 더 나쁠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1,000억을 이제 줄여요. 예. 그래서 흑자 기조 이어나갈 거고 광고 경기는 지금보다 나을 거고 동남아 진출하려고 인도네시아 방송사 지분 투자도 해 놨대요. 예. 근데 그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방송사 여기 그 회사가 지분이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아마 미실현 보유 손익도 2,900억이나 된대요. 현재 내년 실적 대비 PER 7.9배. 4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은 근데 월드컵 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중계권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흥행은 하겠지만 돈은 못 벌어요. 적잖아요. 실적에서 많이. 중계권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SBS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중계권 안 사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요게 좀 이슈가 있어요. 광고 총량만을 규제하는 광고 일총량제를 도입할 것 같아요. 이거 도입하면 SBS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총량제가 일총량제가 뭐냐면 광고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 각각의 광고할 때 프로그램별로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얼마 이렇게 제한을 걸거든요. 일총량제는 뭐냐면 하루 단위로 총량을 매겨요.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저 프로그램은 얼마 이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야 SBS 너네 하루에 요만큼 광고해. 그러면 SBS는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하는 거죠. 요만큼 100이 정해져 있으면 80을 인기 프로그램에 다 광고를 몰아버려요. 이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20만 주는 거죠. 그러면 인기 프로그램 뭐가 좋죠? 광고 단가 비싸잖아요. 거기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광고 총량만 지키면 되니까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몰아가지고 단가 오르면 이익이 증가해요. 요게 이제 광고 일총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도입되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내년에 SBS도 좀 부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벌써 38 분이나 지났네요. 많이 지났고 공시 먼저 하고 다는 오늘 보고서 못 보고 못 본 건 제가 내일 또 해 드릴게요. 자 요즘에 어제 제가 기억나세요? 한중 NCS 기억나시죠? 고 경쟁사가 신성 ST입니다. 한중 NCS는 ESS 부품의 삼성 벤더고 여긴 이 회사는 LG 벤더예요. LG 공급사. 그래서 신성 USA라는 미국 회사에 유상증자 참여한대요. 그래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146억 원을 추가해서 이유가 뭐냐면 ESS 핵심 부품 양산하겠다. 이건 좋은 이슈죠. 그래서 신성 ST가 100% 출자한 미국 켄터키 법인 증자에 나서겠다. 이번 출자는 ESS 핵심 부품 양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등 초기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성 ST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2차전지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핵심 사업 영역인 전기차 ESS. 근데 ESS 비중이 지금 원래 20%인데 이제 앞으로 68까지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한국 본사 비롯해 중국, 폴란드, 미국에 생산 거점이 있고 주요 제품은 버스바, 배터리 셀과 모듈 사이에 전류를 연결하는 부품이고 모듈 케이스는 이 케이스죠.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 히트싱크는 배터리 작동할 때 열이 발생해요. 그거를 차단해 주는 순행식 냉각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순행식의 냉각판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ESS 이런 걸 다 통합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그래서 지금 핵심은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차량 부품, IT 부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실 이거죠. 요거 2차 전지 배터리. 요게 버스바, 모듈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K온과 LG엔솔, LS EV 코리아 있지만 LG엔솔이 주력 어쨌든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북미에도 진출해 있어요. SK온과도 있고. 그래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ESS 시장이 앞으로 AI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ESS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량 늘어나면 신성 ST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LG엔솔과 동반한다. 고객사는 삼성보다 LG가 더 크니까 신성 ST가 더 고객사 면에서는 우위일 수 있지만 그래도 ESS 비중은 한중 NCS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별점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엔솔 수많은 공급사 중에서 유일하게 북미에 법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생산 법인. 그래서 LG 하면 신성 ST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버스바, 모듈 케이스 같은 기존 주력 제품 넘어 순핵식, 히트싱크, ESS 컨테이너 완제품 등 포트폴리오 확장 중이다. 그래서 고도화된 제품 비중이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80% 아까 히트싱크 같은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부터 내년부터 북미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대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게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SS 비중은 앞으로 80%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20%밖에 안 돼요. 앞으로 역전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칸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핵심 부품사로서 수혜를 누릴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토비스가 주주환원한대요. 3년간 별도 당기 순이익의 30%.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앞으로 3년간. 그럼 연간 주주환원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한 4.3% 정도 나와요. 괜찮죠? 배당과 자사주 소각 통해서. 그래서 토비스가 요새 좀 주가 빠졌지만 여기도 자율주행 관련주 아닌가요? 그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듈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혜도 예상되고 현재 시총도 저평가돼 있고 주주환원 수익률도 이제 주주환원 본격적으로 하니까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좀 약간 또 이따가 4시 50분 경엔 좀 나가야 돼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요거 하나만 보고 못한 건 내일 해 드릴게요. 오늘 왜냐하면 보고서보다 좀 앞에 중요한 이슈가 많아 가지고 이슈 설명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요거는 해야 돼요. 자 젠슨왕이 현대차 선택한 이유라는 보고서인데 IBK에 지난 수년간 AI 산업은 주로 디지털 공간에서 혁신이 디지털 AI 중심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죠? 디지털이 아니라 우리 실제 환경으로. 그래서 이게 뭐죠?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고 로봇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우리를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동을 자동화시켜 주고. 그죠? 우리의 노동력을 자동화시켜 주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전력 단가도 떨어져야 되고 수백만 개 디바이스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글 TPU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데 GPU는 범용성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어디다 갖다 꽂아도 다 통하니까 엔비디아 확장성을 따라가기 좀 어렵죠. 생태계 표준도 확립되어 쿠다를 쓸 거냐, 뭘로 할 거냐. 근데 이 시스템에서 지금 앞선 회사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원래 게이밍 GPU 기업인데 AI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었고 단지 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슈퍼컴퓨터까지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도 해주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그죠? 그래서 못 벗어나겠고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옴니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물리 환경을 가상 공간에 복제해서 실제 테슬라는 뭐를 하죠? 실제 실도로에서 막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저 옴니버스 플랫폼은 실도로가 아니라 가상의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운전을 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제공하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모두가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공해서 이제 비용을 아껴주겠다. 너네 이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해. 로봇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런 거죠. 자동차 산업은 피지컬 AI의 첫 번째 무대고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은 전체 매출 2%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다음 목표가 여기겠죠. 자동차 로봇. 네, 그래서 이미 칩도 갖고 있어요. 차량용 컴퓨팅 칩, 로봇용 칩. 근데 왜 현대차냐? 이건 저도 많이 설명드렸죠. 편지에도 한번 적어드렸고 왜 현대차일 거죠? 우리 치맥 동맹 봤잖아요. 치킨 맥주 먹는 그 젠슨왕과 정의성 회장과 이재용 회장. 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답은 나왔죠.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5만 장을 줘요, GPU를.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전통 제조사, 그러니까 완성차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유일한 거예요, 지금. 테슬라 빼고. 예. 그리고 현대차를 파트너로 인정한 거죠. 다른 OEM들은 못해요. GM과 포드는 퀄컴 모빌아이랑 하고 있고 로봇은 안 하잖아요. 테슬라는 알아서 자기가 하고 유럽 회사들 할 여력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일본 쉽지 않습니다. 폐쇄적이에요. 문화가. 중국은 중국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그래서 현대차는 근데 자동차, 부품 제조 이거 다 물류도 있죠. 로보틱스 갖고 있죠. UAM까지 있죠. 네. 독보적군요. 이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현대차는 생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파트너로서 좋다.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개방형 협력 구조. 그러니까 자체 투자도 하지만 송창현 사장이 좀 퇴임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바라는 바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했고 파트너십의 본질은 서로 상호 전략적 목표 달성하는 건데 엔비디아 얻는 거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어요. 현대차를 이용해서 해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예, 현대차를 파트너로 해서 적용해가지고 점점 고도화하는 거고 현대차는 이런 OS 소프트웨어를 이제 엔비디아 칩과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테슬라급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필적하는 급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실도로가 아니라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서 테스트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현대차가 얻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블랙엘 5만 장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현대오토에버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력에서 연산력,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마력이 아니라 연산력으로 간다. 자동차는 원래 마력 싸움이죠. 300마력, 400마력. 이게 연산이 중요해졌다. 여기서도. 예. 그래서 둘이 협력하면 정말 대표적인 10년 내 현대차가 피지컬 AI 선도 기업이 되지 않겠냐. 2020 저도 CES 가고 싶네요.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아무튼 2026년 CES를 기점으로 현대차의 피지컬 다음 달에 열리죠. 예. 피지컬 AI 전략이 구체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뭐 정말 중요한 진짜 이제 내년에 엔비디아의 협력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현대차의 새로운 도약이냐 그냥 하이브리드 카로 잘 팔고 말 거냐 PER이 5배인데 10배를 갈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내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한테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못한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황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원래 급락했었거든요. 그죠?
그랬다가 좀 그래도 좀 일부 회복됐고, 삼성은 좋았는데 하이닉스, LG엔솔이 좀 안 좋았고, 오늘 현대차, 오늘의 주인공은 모비스죠. 모비스가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대차 그룹, LGCNS도 갔고요. 예, LG전자 오랜만에 갔고, LG전자도 그쪽 전동화 부품하니까 LG이노텍, LS도 오랜만에 갔고, 삼성 SDS, HD현대, 현대차 EUB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오늘 좀 좋은 분위기였고, 반면에 오늘 좀 한미반도체 좀 오늘 반도체 소부장 별로 안 좋았어요. 건설주 좀 빠졌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2차 전지 이런 쪽은 좀 금융주도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에임드 바이오가 오늘 상장해서 오늘 급등했고요. 바이오 일부 좋았고, 로봇주가 오늘 좋았죠, 당연히. 예. 반면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IT 부품 쪽은 좋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뭐 기회가 또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로봇, 피지컬 AI, 바이오가 이 삼각편대가 저는 코스닥을 이끌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현대오토에버, 두산, 뭐 로봇 날이죠. 로봇과 자율주행 날이었습니다. 반면 천일고속은 오늘 급락했네요. 코스닥 쪽은 오늘 역시 로봇의 날, 일부 바이오랑, 그죠? 뭐 사면은 근데 오늘 좀 빠졌네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면은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견조했다, 예,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1000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 잘 견조하게 조정받은 것 같습니다. 섹터는 네, 건설 중소형주, 정부가 뭐 내년에 건설 투자 늘린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요새 분위기 좋고요. 지방 아파트 값도 좀 오른다는 얘기도 있죠. 자동차 대표죠.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죠?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기억나요? SK 세 개죠. 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기는 저 위로 다 날아가 버렸고, 현대모비스도 드디어 이제 폭등해서 아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셨을 것 같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SK만 가면 되나요? 네, 아무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그리고 로봇주 좋았고, 예, 타이어, 예, 타이어는 좋은 건 아니네요. 예, 그냥 IT 대표주 LG전자, 예, 의료 AI도 오늘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뭐 반도체는 안 좋았고, 카지노 좀 빠졌고, 조선주 요새 좀 부진하고, 뭐 또 나중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좀 부진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12월 장세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시고, 시장 차분히 보시고, 시장의 중심축은 확실히 현대차 그룹이 이게 주도권을 뺏어와 버렸어요. 반도체에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이슈,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이슈, 뭐 로봇 얘기나 보고서도 몇 개 보여드렸는데, 정말 인사이트 있는 보고서들이 미리 나왔고,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대로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이슈들 주목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못다한 거는 내일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